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부처입니다. 오늘은 구성을 쌓은 윤관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관장군은 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개국공신 신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윤신영이 금건소 부도가면은 직접 시인했다는 것 외에는 집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금교소 부도감이 높은 관직을 안미었으므로 집안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혼인은 금관에게 계답입니다. 인관의 애가를 보면 정말로 집안이 벌벌 없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소한 그 명문가였던 파평윤 씨가 고려를 대표하는 명문가로서 확고히 자리잡은 윤관 이후의 일이거니와 당장 윤관의 출생 연도부터가 미상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건대 임직평 개인의 재능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고려나 조선의 호는 명문가의 매의가 가문이 객기 떨어지지만 능력 있는 남성과의 결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문가에서 가문을 세지지만 정내색에 있어 보이는 사이를 선택하는데 미뤄진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선왕의 후예라는 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또 없습니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친 끝에 숙종이 즉위하자 숙종의 즉위를 나라에 알려내고 술색기에 되어 이런 내직을 거쳤습니다. 1104년 여진족이 강력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북방에 진출하였으나 패배 강한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숙종에게 걸어오는 문제점을 진언하고 호환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진정벌을 위한 별문관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왕성하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별문관은 기병이 신기군, 보병이 신보군, 승병은 각마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연나라의 침입에 대해 천리창성을 쌓고 이르고 경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천리창성 밖에서도 근처에 자라본 유진족들에 관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리창성 밖 유진족들이 전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주의 이천 여진족장인 많은 오야석에 의해 여진족 통일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여진족이 천리창성을 위협하였습니다. 간접 지배가 아닌 군사적 점령을 통한 직접 지배를 고려한 것입니다. 고구려 개성 의식에 따른 고토수복이라는 명문과 오랜 전성기를 거치며 늘어난 인구수에 따른 토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윤관이 별문관을 편성해 훈련을 시키며 침략을 준비하던 중 숙종이 죽었습니다. 아들 예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예종은 사람의 정책을 개성의 윤관으로 하여금 1107년 17만 대군을 고려히 중사령관이 되어 오늘날 한경 일대를 출전해 그 지역의 여진족을 격파하여 일대 동북 구성을 쌓게 하였습니다. 구성은 함주, 영주, 웅주, 복주, 길주, 공감진, 숙명, 통태, 진장의 구성입니다. 특히 인간이 고려의 여진족의 국경을 표시한 비서를 세웠다는 신총의 위치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문평야설, 두만강 이역설, 두만강 이북설, 함경도 1월설 등이 있는데 조선시대도 국경 문제에 연관해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중간이 20만 대군을 앞세워 여진족을 몰아내고 땅을 손쉽게 점령해 구성도 어려움없이 쌓았습니다. 이 공으로 예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개경에 가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진족 죽장들을 속에 잔치에 부른 다음 술을 취하게 한 후 몰살을 시킨 탓으로 여진족 전체에게 분노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여인족의 강력한 반격을 가하였고 동북 구성원 점령을 넘어 과연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의심스러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사실 윤관의 전역은 구성으로 진출한 통로가 병목지형으로 바뀌었다는 정보를 믿고 어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오해로가 여러 있어서 구성이 모두 여진족의 공세에 노출된 셈이었습니다. 전쟁적인 지시와 판세 분석이 틀렸습니다. 구성끼리 거리도 너무 멀어 서로 연기가 안 돼요. 적에게 둘러싸이면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인근 여진 부족국을 무리하게 학살하고 전쟁 전 대전쟁을 젊었던 탓에 유일한 세력이 될 수 있는 부족들까지도 모두 제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수상의 문제점같이 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 결국 구성을 여진족에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그 시대적 역사 해석에서는 윤관의 공을 시기한 청운대 시들이 모함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나 구성의 수비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입니다. 당시 여인족은 땅을 뺏긴 여진족들을 주축으로 그들을 오늘날 만주의 여진족들이 지원한 양이었는데 특히 땅을 뺏긴 여진족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말이 좋아서 동북 구성 진출이지 이인적 입장에서는 잘 살던 고향이 왜 세계 침략당한 것이었습니다. 교력에 따르면 135개 마을을 불태우고 5,0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여인족 입장에서는 고려는 부모 행제를 죽이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게다가 윤관은 포로로서 풀어준다는 미끼를 풀고 잔치를 열고 최대한 여진족 추장 400여 명 모자를 죽어버렸습니다.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윤몽 문제가는 최대한 선임을 가족처럼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죽여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이라크에서 그런 표지의 오줌을 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석성의 여진족들은 싸움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위에 몸을 던져 사살할 정도였습니다. 고려군의 위원을 품는 여진족들은 만안부의 복수를 요청했고 만안부가 못하는 가만히 있는 다음에 어찌 고려가 장악한 지역이 명치만 이렇게 했는가. 모든 부족이 우리 곁을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주변 세력을 모았습니다. 결국 고려는 업성중 두 성이 이렇고 여진족과 회전을 벌여 결국 대피하였습니다. 여진이 동북부성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이성은 한납된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는 역대 손꼽히는 피해자님이 갈라수 전투를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갈라수 전투에서 요청이 이끈 5만 내지 10만 명 남짓한 고려 대군 해전에서 여인들에게 대피하였습니다. 여인족 구성이 곳곳으로 공격에 들어왔고 한때 길주성 여인족이 성벽을 넘어 들어와 매우 예고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용건과 오연청의 구원군은 여인족 방어선을 가로막혀 전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행히 반민 사이 고려군이 토벽을 쌓아 가로막긴 했지만 고려의 병거 능력도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인족은 장기전을 개혁하는 반면 고려는 가라수 전투 전패 이후 전쟁 수행 능력이 거덜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여인족이 승리를 해서도 구성 전부를 함락시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려는 여인족의 위협적인 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족은 강화를 시도하여 구성 지역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기술 대첩 이후 고려가 그런 적에게 취한 자세와 비슷합니다. 여인족 역시 갈라수 전투 이후에는 처참한 소모전으로 여력을 모조리 갈아 넣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다 죽자는 게임보다는 이기적 가치로 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나라가 일어나와에 달리 대고려 예별 온건 일변대로 간 것도 동구성에서 겪은 처참한 체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 함정의 해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외진이 전쟁으로 국력과 인명을 끔찍하게 소모했으므로 동북구성을 돌려주고 외교로 전쟁을 북한내야 한다는 대신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성을 더 돌려받은 지 얼마 안 돼야 여인적이 금나라는 신흥제국 건설할 정도의 강국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고려의 침략 시도가 여인적의 안함부라는 구심점을 만들어주고 단합을 도매준 꼴이 되었습니다. 고려가 금나라 건국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진 제물서 돌아온 용가는 폐전은 해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탄압을 받아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종의 벼로 다시 최고 재성인 수태화 문화실장으로 복직하였습니다. 얼마 못 가 1111년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시원은 문경에다가 문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로사 인간 일절을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생각만큼은 없습니다. 출생 연도는 1040년이라고 이라고 하나, 또한 여진 정벌에 잠자는 사람관들은 고수 오연청을 제외하면 대부분 60대였습니다. 그나마 오연청도 당시 50대였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도 꽤나 나이만 노장이었습니다. 윤관열께도 여진 정벌 기사는 사령관 윤관이 부차비자 적중경이 고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에서 윤관의 활약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장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왕숙장의 명을 받들어 여전적에 대비하기 위해 별무한 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강량 부족체제를 중심으로 강대국인 여와 송을 연달아 들어먹을 정도로 날챈 기본 군단을 보호하는 안암부 여진을 상대로 고려군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구성을 지켜냈다는 점은 변함이었습니다. 여진의 병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려가 20만 대군을 동원하였어도 여진이 소유한 기병대의 위력은 거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점 전투에서 금의 시조하는 아골토가 이끄는 군대 4천여 명이 여러 나라의 선조제가 진정한 침만 대군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기병 군단은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견뎌낸 고려도 상당한 나라였습니다. 책중경을 발굴해낸 것도 윤관이었습니다. 책중경이 어기에 갇혀 죽을 위기에 이를 듣고 그전 인물이 윤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중경은 윤관 혀에서 그를 위해 온 힘을 분투하였습니다. 윤관은 책중경과 부자관계를 맺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행적을 보면 뛰어난 장군이라기보다는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지도력과 굳은 의지가 장개인 뚝심형 리더 이상이 다 강해 보입니다. 말하자면 프로젝트 기획자 형 스타일. 고려사 말면은 젊어서부터 학문에 힘써 현장에서도 경사를 휴대했고 여진 차가운 것을 좋아하며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숙정 뒤를 이은 예정 역시 그를 매우 신뢰했고 여진 정벌을 주도하였습니다. 윤관이 여진 정벌에 실패했음에도 비호해 주었습니다. 예정은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지 윤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 처벌을 무마시켰습니다. 윤관은 경계하던 관료들이 강력한 요구로 그를 파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관을 복귀시킬 때 예정은
오히려 더 높은 풍계인 문화시 중의 제도사여 그를 대우하였습니다. 윤관은 법방에서 같은 고생을 하며 자신이 이상을 시키려 해서 결국 10%로 달았습니다. 말년을 출세했어도 그를 부귀를 늘어보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윤언니와 손자 윤인첨도 재상직에 올랐습니다. 윤인첨이 활동하는 시기는 문신 정권 시대였습니다. 무신들이 간섭과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윤인첨은 조기총회난 때 진압군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윤관 이후에 파평의신 일락 문무가의 판결에 올랐습니다. 역도 그 사이에서 윤관은 꽤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진 정보를 가져서 결과를 재평가하면서 윤관 및 고래군이 저지른 실책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말해서 스타일적으로 계획자나 리더라고 봐줄 수 있지 도저히 윤관은 좋은 계획자라고는 평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명장을 쌓기 전에 이기는 판을 고치게 놓고 싸운다고 합니다. 윤관은 오히려 지름판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리분석을 업무로 동북 구석에 서로 지리적 연대를 맺지 못하고 서로 방목판에 제각기 따로 노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전 계획으로 그렇죠. 방어선의 형성이 심되게 제약된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 싱크로파 여진족은 사실상 완전히 자체를 감춰버렸습니다. 아나몬을 비롯해 여진족들이 고려의 공들을 바쳐오면서 형식적 제후 관계를 이어갔으나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나몬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나몬 여진족과 대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여진족들은 사실상 고려가 완전히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11대 문정 제2 시절 여인족의 주장과 부족들 사이에서 고려의 기순주, 김희주, 고려의 영토로 뛰어달라고 요청이 복종하였습니다. 실제 12개주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초기 여인족 주장들을 살해하고 일거의 구성을 점거한 직전에서 인간이 보여준 전략적 안목은 상당히 처참하였습니다. 뒤통수 여행만 할수록 끝도 없는 적대 행위로 일관된 것이 인간이 점령지의 권리책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현재 정세에도 실책을 거듭한다는 현대 미군도 이렇게까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군도 점령지에서 동맹시행을 만들고 싸웠습니다.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족을 악원으로 돌려 적 규모를 줄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지성문화 현지 전세계 같은 정부를 획득하고 전장에서 병력으로 써먹는 등 효율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속을 모를 리 없는 바로 나라인 고려에서 근본없는 학설 투성의 현지 정책을 실시해버렸습니다. 영토 획득이란 당적에게 눈이 멀어 대국을 그렇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고 고려에 우호적이던 청고를 여진 부족들을 잔치를 거슬러 불고선 뒤통수를 쳐서 모두 죽여버린 것은 큰 실책입니다. 동북 구성 전역에서 연관이 대표적 실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북 여진 부족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의심스러운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기를 이해한다 해도 확실한 수단과 그 결과 제약이었다는 사실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호 세력으로 희화했을 수 있었거나 최우선 중위로 돌릴 수 있었던 부족들이 죄다 안함부에 붙어버렸습니다. 적의 숨은 왕창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동북 구성 개척 당시 안함부조차 고려 17만 대군에 질려 싸움을 망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고려 코앞에 붙어있는 동북의 여러 여진 부족들을 겁에 질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간에 지나친 학살 조치 때문에 여진은 굴복하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고려군이 사령관이 불렀다고 하는 수장이나 최우선 고려를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신고로 중리 반고려 세력 중 신고로 중립파의 뒤통수를 친 순간부터 여진정은 앉아서 몰살을 당하는가 아니면 싸워서 죽는가 양자택일에 놓였습니다. 흔히 명령들이 그러하듯이 회의 정책으로 여진정을 살살 흔들면서 내번을 유도하고 학원을 늘려 여기저기 박아가면 싸웠다는 유일한 전함으로 이끌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관은 인근 여진부족들을 대량 학살하고 비신하여 여진족들을 오전히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북구성은 스스로 만든 책들에게 보이될 꼴이 됐습니다. 거기에 윤관은 군대 지휘력도 낮았습니다. 윤관의 고려군은 수차례 전비를 위기를 맞았습니다. 갈라수 전투에서 임진이라는 때 원견이 7,000명 해전의 대참패를 같은 참패였습니다. 고려의 아전거의 소멸되는 수준의 한국사 역대 그 참패였습니다. 갈라수 전투 참패는 동북 구성 유지 실패의 단초였습니다. 9사세기에서 동북구성 반원 부부는 승리 사관이로 어려운 머물 것도 없었지만 네배의 머물들이 발목을 잡아대고 여인에게 전라돼서 쓸모없는 땅을 돌려줬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두루뭉실하게 적고 있습니다. 간혹 비파증이 스탠스에 기록돼 예진이 길라전을 홀려서 몰려났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고려의 공격이 완전히 소모되어 도저히 대상성을 힘이 없었고 갈라수 선대에서 고려 주력계 정면을 싸워서 처참하게 패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오랜 세월 조를 17만 정의 대군을 동안에 수많은 피를 흘려 얻은 영토를 공짜로 퍼져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북구성을 날려먹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동북구성 진출 실패는 고려가 영토 확정에 실패하던 수준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갈라수 전투 승리라는 대업을 성취한 연합국에게 엄청난 위상과 명분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침략자에 맞서서 고향을 지키는 승리한 지도자들 막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수 전투 승리 이후 여진족은 만안부를 중시하여 단합하여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나라 건국의 초석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윤관이 섣부르고 미숙한 침략전쟁이 금나라를 반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나라가 건국되지 않았다면 몽골도 발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 같은 면모 때문에 몇 달 후 사이에 윤관은 하급 취급으로까지 평가가 떨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상 윤관의 구성과 여진족과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윤관이 문관이어서 그런지 별로만을 창설할 때까지는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만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데 여진족 수장 400명을 학살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는 같은 공격 양면 전술을 써야 하는데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진족들이 강력히 뭉쳐가지고 윤관 장군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갈라수 전투에서 대패를 하여 임진을 하는데 온길 7,000년 전투에서 대패한 것 같은 참상을 빚어냈습니다.
만일 이순 장군이 없었더라면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은 해군이 완전히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의 큰 위기였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